삼원초등학교 IT큐반 안녕. 자, 너희가 오슬라이드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션이야. 영상 보고 차트 만드는 거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화요일에 왔을 때는 오슬라이드 막힘없이 쭉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고 오세요. 아셨죠? 자, 그럼 오슬라이드 만드는 방법 선생님 강의 시작할게요. 자, 시험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매일 보는 시험지예요. 그쵸? 시험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오슬라이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그 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랑 제목 입력하는 걸 이렇게 미리 해뒀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여러분들 이 시험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에서 차트 삽입을 클릭해줘야 되는 것 알고 있죠? 그쵸? 차트 삽입,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에서 자, 차트 삽입을 클릭하면 차트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막 대형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도 대체적으로 묶은 세로막 대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눌러서 엑셀 창이 열리도록 이렇게 넘어가 줍니다. 자, 엑셀 창이 나타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여질 텐데요. 그쵸? 우리는 항상 두 개의 항목만 출제가 되고 3, 4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3, 4번을 지워줘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3, 4번을 지울 때 이 앞에 번호가 4번, 5번으로 되어 있어서 4번, 5번을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클릭하는 쪽 말고 반대쪽을 누르면 삭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눌러주는 순간 항목이 이렇게 두 개만 남고 모두 지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시험지에 차트 하단의 테이블을 보고 그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온라인, 우리 시험지처럼 오프라인, 그리고 2016년, 그 옆에는 2017년, 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러분들이 이거 데이터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입력할 때 선생님이 이제 해줄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 점하고 쉼표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점일 경우에는 입력할 때 아예 그 소수점을 입력해주고 가야 되고 쉼표일 경우에는 나중에 엑셀에서 한꺼번에 찍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소수점이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9.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21.1 자, 30.4 23.4 그리고 30.5 21.8 35.9 2020은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 끝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소수 자릿수가 이렇게 지금 한 자리라서 이렇게 전부 다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30.0이라고 입력을 할 때가 있어요. 30.0 그랬더니 점 0이 안 나오고 30이라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분명히 30.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점 0이 안 나와요. 시험지엔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자, 엑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을 분명히 쳤는데 안 나올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콘을 누르면 엑셀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펼쳐지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소수점, 30.0이라고 쳤다고 할 때, 30.0 했을 때 소수 자리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쵸?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보면 자, 엑셀을 좀 확대해서 상단에 보면 이 아이콘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줬죠. 그쵸? 하나는 자릿수 줄임이고 하나는 늘림이에요. 소수 자리 점 0이 안 나온다. 이럴 땐 얘로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늘렸더니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다시 하나를 이렇게 줄여주면 소수점이 안 보일 때 이렇게 점 0을 썼을 때 소수점이 안 나타날 때
보이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콤마를 찍어야 될 땐 선생님이 타이핑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입력을 안 해줘도 된다고 했어요. 3000 이렇게 쳤다고 합시다. 그럼 이럴 때 3000을 누르고 여기서 쉼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콤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콤마는 이렇게 입력할 때 직접 쳐주지 않고 나중에 넣어줘도 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 소수점은 입력할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주셔야 해요. 자, 엑셀 입력이 끝났다 하면 우리는 뭐 저장이나 이런 거 따로 할 것 없이 선생님이 가차없이 엑셀을 꺼버리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소수 자릿수도 다 잘 맞췄고, 이건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려고 수정을 했던 거니까 원래의 데이터 30.5로 다시 바꿔둘게요. 자, 이 엑셀 창은 엑셀을 눌러서 완전히 가차없이 종료를 해주고 나면 내가 삽입했던 차트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에 내가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차트가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순서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차트가 나타나면 선생님이 이 차트의 뼈대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트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는 좀 외워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외워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차트를 클릭하면 상단에 나타나는 차트 도구 2개의 메뉴 중 첫 번째 디자인에 먼저 순서대로 들어가 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디자인 탭에 뭐 복잡한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2가지 메뉴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차트 요소 추가 358, 차트 요소 추가 358, 하나는 데이터 선택을 기억하자고 했어요. 디자인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건드릴 필요 없어요. 차트 요소 추가 358과 데이터 선택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차트 요소 추가 358,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해보면 차트 요소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때 358은 뭐냐면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 세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만 설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 번째, 차트 제목은 항상 차트 위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항상 범례 표지 포함, 범례 표지 포함 얘를 선택해주면 되고 한 번 더 눌러서 여덟 번째, 범례는 항상 없음입니다. 자, 차트를 삽입하고 나면 그 상단에 나타나는 차트 도구 2개의 메뉴 중에 첫 번째에서 차트 요소 추가 3, 5, 8 기억할 수 있겠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 데이터 테이블은 범례 표지 포함, 범례는 없음 이렇게 항상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선생님이 디자인에서 요소 추가 358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 선택에 가자고 했습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고 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행렬 전환만 해주는 거예요. 행렬 전환.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엑셀은 가차없이 꺼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차트의 뼈대가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한 거죠. 그쵸? 자, 이때 선생님은 차트에 제목을 입력해서 차트 뼈대를 먼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성장률 비교. 자, 블록 지정을 하고 전자상거래 성장률 비교 가로 열고 단위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쵸? 자, 이 다음에 시험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다면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358 설정이 끝나고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면 이렇게 차트 뼈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까지 순서를 확실하게 익힌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보고 여기부터 출발입니다. 그쵸? 종류는 우리가 차트 삽입할 때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그쵸? 여기부터 세부 조건까지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차트가 이제 완성이 될 텐데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빼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해줘야 합니다. 전체 글꼴과 전체 외곽선을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글꼴과 전체 외곽선을 설정할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차트에서 차트 영역, 요 부분이죠. 그쵸? 요 부분이라 그랬어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 도구 중에 디자인에서는 차트 요소 추가 358과 데이터 선택을 해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도구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자, 서식에서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이거 3개만 사용을 할 거예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그 다음에 글꼴은 어디에 가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홈입니다. 그럼 홈에서 글꼴을 바꾸고 서식에서 이 3가지 설정하고 홈에서 글꼴을 바꾸고 서식에서 3가지 설정을 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전체 글꼴을 설정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도둠 16포인트는 글꼴이니까 홈이 되겠죠. 그쵸? 홈에 가서 도둠, 자, 도둠 글꼴 아래쪽에 있어요. 도둠, 크기는 얼마? 16포인트. 파워포인트에서는 주로 그 18포인트가 많이 나오지만 차트에서 전체 글꼴은 꼭 16포인트예요. 그래서 16포인트, 도둠 16 하자마자 이거 좀 보세요. 차트 전체 글꼴이 도둠 16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잘 빼먹는 거 외곽선도 주고 가야죠. 외곽선도 그쵸?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외곽선을 줄 수 있는 설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 선생님이 이거 3개만 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외곽선은 채우기에 가야 될까요? 윤곽선에 가야 될까요? 효과에 가야 될까요? 윤곽선이겠죠. 그쵸? 테두리, 외곽선, 윤곽선, 선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도형 윤곽선에 가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형 윤곽선에 들어갔어요. 현재 색깔이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밖에 검정색 테두리가 나타나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전체 글꼴을 차트 영역을 누르고 홈에서 전체 글꼴을 바꾸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전체 글꼴과 전체 선 모양을 설정을 끝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세부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세부 조건 제일 첫 번째에 차트 제목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차트에서 누구를 눌러야 돼요?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이때 주의사항, 차트 제목을 클릭할 때 안에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설정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밖에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제목을 눌러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지 않는 상태로 제목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자,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지 않는 상태로 제목이 선택되어 있고요. 이때 글꼴 궁서 24포인트 굵게는 홈에서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서식에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궁서, 자, 아래쪽에 궁서 24포인트, 그리고 굵게까지 있어요. 여기 속성을 굵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글꼴 설정이 끝나게 되고요. 그쵸? 이렇게 글꼴 설정이 끝나게 되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 외곽선, 윤곽선 전부 다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제목을 누르고 이제 어디로 가요? 서식에 갑니다.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가 여기 눈에는 흰색으로 보여지지만 시험지에서 여기 흰색을 채우라고 했을 때는 얘를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 흰색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 전부 다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만들어두면 제목에도 테두리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그림자를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를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 그림자 중에 이렇게 그림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왼쪽 아래. 우리는
오프셋 오른쪽을 줘야 되니까 도형효과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그림자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제목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기까지 우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설정을 끝냈습니다. 그쵸? 차트 영역에 노랑을 채우고 그림 영역에 흰색을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올려보면 자, 이 부분이 차트 영역, 계열, 막대가 있는 이 부분, 이 뒷부분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노랑을 채우고 여기에 흰색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서식, 도형 채우기, 노랑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서식, 도형 채우기, 흰색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또 다 푼게 돼요. 그쵸? 간편해요. 그죠?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사용하던 서식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 자,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글자 내용을 잘 꼼꼼히 읽어보고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오프라인 계열을 여기서 계열이라고 하면 이 막대를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프라인 계열 이 말은 오프라인 막대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파란색 막대는 온라인 막대고요. 주황색 막대는 오프라인 막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오프라인 막대, 주황색 막대를 어떻게 바꾸래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지처럼 오프라인 막대를 꺾은 선형, 요걸 표식이라고 해요.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그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는 말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축을 하나 더 둬서 이 꺾은 선은 이쪽 오른쪽 축을 참조하게 만들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황색 막대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 주황색 계열 하나를 클릭하는 순간 전체 주황색 계열, 오프라인 계열이 다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왜? 이 막대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는 순간 자, 선생님 같은 창이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라인은 건드릴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 계열을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세모 버튼을 눌러주고요. 뭐 세로막대형, 가로막대형, 꺾은 선형 중에 얘는 그냥 꺾은 선형이에요. 얘는 누적 꺾은 선형. 얘는 100% 기준 누적 꺾은 선형. 그 다음 차트에 올렸더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정확한 이름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만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하고 자, 그랬더니 여기 오프라인이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보조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설정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미리 보기에 여기 축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쵸?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자, 오프라인 계열이 오프라인 막대가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축에 축값이 생기면서 꺾은 선은 이쪽 축을 참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선생님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중축 차트 만드는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한 글자도 빼놓은 것 없이 우리 싹 잘 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값 표시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잘 읽어볼게요. 2020년에 온라인 계열은 선생님이 막대라 그랬어요. 2020년이 누구죠? 2020년. 그 다음에 그 온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막대를 말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41.5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값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블. 그러면 이 레이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막대를 선택해 줘야 하고요.
이 막대에 이 레이블이 막대 바깥쪽 끝에 있느냐, 막대의 가운데에 있느냐, 안쪽 끝에 있느냐, 이렇게 레이블의 위치를 선택해 주면서 이렇게 값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온라인 계열만 이래서 온라인 막대를 한번 딱 눌렀는데 다른 막대도 다 선택이 돼요. 그쵸? 이럴 때 이 막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대를 한 번만 더 눌러주면 2020년 계열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 돼요. 다른 계열은 다 해제가 됐죠. 그쵸? 그러면 이럴 때 얘들아, 이럴 때 여러분 자, 한 번 더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주게 되는데요. 이때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서 값 표시가 되는 위치, 레이블이 표시되는 위치, 바깥쪽 끝에 이렇게 잡아주면 시험지랑 똑같이 계열의 바깥쪽 끝에 이렇게 값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시험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 도형 빼고 우리 하라는 걸 다 했어요. 선생님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눈금선을 지우고 축값을 변경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눈금선 아무거나 하나만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눌러주면 눈금선이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축값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0부터 45까지 5씩 증가했어요. 그죠? 시험지도 0부터 45까지 5씩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조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만든 답안은 0부터 25까지 5씩 증가되어 있는데 시험지는 0부터 30까지 10씩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축값을 변경해야 되는데 자, 그 방법은 이쪽 축에 있는 글자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축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축서식. 그래서 축서식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최소값은 여기 제일 아래에 최소값 0 맞습니다. 최대값은 제일 끝에 있는 최대값인데요. 우리는 25가 아니라 30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단위에서 기본 단위라고 선생님 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문제 풀 때는 여기 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주 단위라고 합니다. 주 단위가 여기 사이 증가값인데요. 우리는 5씩 증가한 게 아니라 주 단위가 10씩 증가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밖에 한번 찍어주면 0부터 30까지 10씩 증가해서 시험지랑 똑같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시험지하고 우리 답안지하고 완벽히 똑같은 차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잠깐만 살펴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의 표식이 달라요. 그쵸? 요게 다르네요. 그쵸? 표식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를 클릭하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축값할 때 때문에 여기 속성창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속성창이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생긴 속성창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 페인트통 여러분들 1슬라이드에서 그 그림 투명도 줄 때 선생님 페인트통 누르라고 했죠. 그쵸? 페인트통에 들어와 보면 여기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식. 그래서 표식을 눌러보면 여기 바로 아래에 표식 바로 아래에 표식 옵션이라고 나오고요. 자, 이 표식 옵션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없음도 아니고 자동도 아니고 기본 제공을 클릭하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양 중에서 우리 시험지랑 똑같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1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까지도 시험지랑 똑같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도형을 하나 집어 넣어주면 차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그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삽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쵸?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도형을 누르고 그 블록 화살표 중간쯤에 그 시험지랑 똑같은 오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비슷한 크기로 그려주고
전자상거래 증가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전자상거래 증가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이때 스타일이 나오죠? 도형의 스타일이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을 주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도형을 클릭하고 상단에 올라가 보면 서식이 있어요. 그쵸? 이때 도형 스타일이 여기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 도형 스타일 버튼 중에 자세히를 누르고 자, 요거만 나오더라고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여기 있어요. 위치 잘 알아두세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뭐 얘 옆에 있는 애는 미세효과 주황 강조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있고 우리는 여기 시험지에서 얘기하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번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2를 클릭하는 순간 그 서식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굴림 18포인트 글꼴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쵸? 홈에 들어가서 굴림 크기는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정렬 똑같은 모양으로 그쵸?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서 5슬라이드를 선생님처럼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자, 영상은 계속 돌려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됐다면 돌려보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확실하게 익히고 화요일에 여러분들 왔을 때는 차트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1부터 5슬라이드까지 우리 완벽하게 완성을 지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영상 보면서 공부하냐고 너무 고생 많고요. 영상 시청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댓글로 선생님 저 영상 다 봤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았고 우리는 주말 잘 보내고 주말 이용해서 그 ITQ 공부도 많이 해보고 화요일에 뵙도록 합시다. 화요일에 보도록 합시다. 자, 화요일에 만나요.